유니크한 역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명언인데요. 역사 공부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만 역사책만 보면 잠이 오신다고요? 역사가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시간. 알면 알수록 더 위트 있는 역사의 세계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씨. 제이씨는 혹시 이 사람 너무 존경스럽다,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 있어요? 저는 특정한 누가 있다기보다는 가끔 뉴스에 나오는 지하철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한다던가 편의점에 든 강도를 잡는 자신만이 아닌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분들이 존경스러워요. 맞아요. 지금 소개해드릴 분들 역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정말 소중한 가치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정말 기대돼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도마 안중근 의사입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 도마라는 호는 어떤 의미예요? 도마는 천주교 신자였던 안중근 선생의 세례명 토마스에서 따온 것입니다. 안중근 선생의 가문이 천주교 집안이었다는 건 들어봤어요. 맞아요. 실제로 안중근 선생의 삶을 되돌아보면 천주교 신자로서 행한 인도주의적 행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일본군과의 무력투쟁 중 포로로 잡은 일본군과 상인 10명을 모두 풀어준 것입니다. 행동 자체는 아름답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도 적군이나 다름없는데. 그래서 의병들 중에서도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떠난 이들도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풀어준 포로들로 인해 부대의 본거지도 일본군에 의해 초토화됩니다. 역시 결과는 좋지 않았네요. 하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건은 결국 오늘날의 안중근 선생을 있게 한 그날의 거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안중근 선생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완주해 온다는 것이었는데요.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등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는 전체적인 틀을 세운 결정적 인물이죠. 맞아요. 그렇게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 안중근 선생은 가슴에 권총 한 자루와 이토 히로부미의 사진 한 장을 품고 아침부터 찻집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도 이렇게 떨리는데 실제로 상대를 기다리던 안중근 선생은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가요. 그렇죠. 하지만 안중근 선생은 침착하게 거사를 이루어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려 도열에 있는 러시아 의장대 앞을 지날 때 총 3발의 총탄을 쏘는데요. 하나는 이토 히로부미에게, 그리고 나머지 2발은 혹시 그가 이토 히로부미가 아닐 것을 우려해 주변의 수행원들에게 쏩니다. 그 순간에 이토 히로부미가 아닐 경우도 생각하다니 대단해요. 전해지는 얘기 중에는 안중근 선생이 사진만으로는 이토 히로부미를 알아보기 힘들어 현장에서 대담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고 총을 쏘았다는 말도 있다고 해요. 오늘의 2번째 주인공은 매원 윤봉길 의사입니다. 윤봉길 선생은 안중근 선생이 돌아가시기 2년 전인 1908년에 태어나 일제강점기에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는데요. 혹시 윤봉길 선생이 처음에는 농촌 계몽운동을 펼쳤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처음부터 무장투쟁을 한 것이 아니었군요. 네, 그렇게 처음에 3, 4년 정도 계몽운동에 매진했지만 윤봉길 선생도 결국 독립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나요? 그는 마침내 1830년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 당시 임시정부를 이끌던 김구는 한인애국단이라는 암살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어느 날은 여기에 한 청년이 자신이 일본에서 일왕의 행렬을 자주 보는데 조선인으로서 응징하고 싶은 마음에 무기를 얻으러 왔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청년이 바로 이봉창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봉찬 선생의 거사는 실패로 끝났던 것 같은데 맞죠? 맞아요. 이봉창 선생은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지만 불발했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이 일로 상하이에서 중일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1차 상하이 사변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일본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하이 사변이 윤봉길 선생의 거사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 됩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상하이 사변 이후 일본의 고위 장군들이 전승을 기념하고 또 때마침 겹친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큰 행사가 열렸는데요. 윤봉길 선생은 바로 그때를 노렸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도시락 폭탄이 나오는 건가요? 네, 이 행사는 많은 고위 관리들이 모이는 만큼 고심 끝에 지참 가능한 소지품 중 도시락이 있다는 것에 착안해 도시락 모양 폭탄과 물통 모양 폭탄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윤봉길 선생이 도시락 모양 폭탄을 던졌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 공격용으로 던진 것은 물통 모양 폭탄이었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물통 모양 폭탄은 불발 없이 잘 터졌나요? 네, 물통 폭탄으로 시라카와 대장과 가와바타 거르민 단장은 사망하고 노무라 중장은 실명하는 등 공격에 성공합니다. 그럼 도시락 폭탄은 용도가 뭐였나요? 도시락 모양 폭탄은 아마 자결용이었던 것으로 추측돼요. 하지만 거사 이후 군중과 경찰이 달려들어 자결은 실패합니다. 자결용이었다니. 분명 죽음이 무서웠을 텐데 그 용기가 대단해요. 오늘은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 이 두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두 사람이 독립운동을 한 연도는 다르지만 같은 점은 그들이 조국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용기와 굳은 의지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던 만큼 그들의 행적을 언제까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위트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위트한 역사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권세림, 기술 한결, 진행의 장재희, 김예송이었습니다.